기자님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대학의 취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50% 이하. 그건 전국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청년 취업률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주가 당면한 과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주시가 반주도로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사고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도록 관은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고는 경주가 과거에 최소한 30만 정도 인구를 만들어내는데도 힘들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경주는 계속 경마장 유치, 박매장 유치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굴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있던 사업을 유치한다는 이런 것보다 우리 스스로 경주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정부에다 올려서 유치해야 됩니다.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획기적인 사고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는 또 경주 시민들의 생각 또한 바뀌어야지 우리 경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과거의 어떤 사고에 잡혀서 고착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이 실용적으로 경주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우리 후손들이 경주의 미래가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경주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주의 정치 환경도 지금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61년 이후에 지금 경주는 이 지방 권력은 자유한국당 계열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뻔한 이런 행정도 되고 뻔한 경제도 되고 뻔한 경주가 되어서 좀 뻔한 경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북신문에 한 집안에도 아버지, 아들, 엄마하고도 서로 다 다투고 하는 게 그게 다반사 아닙니까? 예. 민주당도 그렇고 또 자유한국당도 내부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천만갈래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을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지금 문제 우리 민주당의 4명의 시의원들이 잘하고 오늘도 우리 시의원이 참석이 계시고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우리 민주당이 지금 단합되어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 우리 경주 민주당이 활동한 이래로 지금 새로운 어떤 이런 포맷을 만들어 나가고 계속 우리가 행사도 계속 주도해 나가면서 경주가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우리 민주당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어느 집안이든 다 있고 우리 경주시 안에도 자유한국당 안에도 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무슨 불화가 있고 이런 건 우리 기자님도 집에 아버지 하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별 크게 이래 생각해야 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경주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경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는데 우리 당원들이나 경주 시민 모두가 합의된 그런 의견을 보내주고 격려를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경주 미래 정책 협의회 가칭입니다. 이것은 오픈해서 경주 시민들이 원하는 경주 시민들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픈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시민이라면 그것이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하려고 하고요. 제가 국회에 가보면은 주로 이제 저 연배가 주로 상임위원장들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라든가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각 그 위원회가
기재위라든가 모든 위원회 위원장들이 저와도 매우 가깝고 이래서 국회에 가면은 뭐 인정도 제가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제가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전부 여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주의 국회의원 또 시장이 현재 야당 국회의원과 시장입니다. 이분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지역 발전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국회에 가서도 같이 댕기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시한 것 지난번에 문화특별자치시 이것을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꾸준히 하면서 현재 기존 틀은 결국 각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혁신도시거든요. 그리고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야지 되는데 우리 미래 아까 여기 적어놓은 거 보면은 제가 먼 미래 우리 경주는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개성을 하고 그리고 왕궁도 복원을 하고 이런 해야 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는 굉장히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어떤 국가 발전의 계획 틀이 결국 혁신도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조성 한 이런 거니까 이게 전 제일 가깝게 좀 쉽게 될 수 있으니까 또 특히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각 광역시 도에 하나씩 혁신 도시를 두게 된 것을 하나 이상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 경주시가 또 그냥 국회의원이 같이 우리 여당인 저 위원장과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다 노크를 하고 이러면은 혁신도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관주도 사업이던데 지금 시민들부터 좀 불만족스럽고 뭐 치탄까지는 하여튼 조금 비효율적이다 하는 사업으로서 화랑마을 같은 거 아니습니까? 우리 이제 불국사라든가 이 단지에 많은 숙박 업체들도 있고 이러는데 또 그런 것을 이제 이 경주시가 사업을 하고 이러면은 그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외동이라든가 우리 산단위에 여러 중소기업들도 많고 이런데 그쪽에서 도와달라는 거.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옛날 과거 행정 방식이 우리가 뭐 시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게 항상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건 결국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 벌리기보다 사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로베이스 이야기는 생각을 제로베이스에서 좀 생각을 해서 기존에 해왔던 예산, 주던 예산 거기서 조금 더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고 전시 행정 예산, 그 다음에 소비성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지금 세계가 나가고 있는 기술 출시에 맞는 이런 쪽의 예산도 좀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했듯이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새로 써야지 우리 경주가 계속 기술 발전이 뒤처져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써야 되고 또 기업 부분도 지금 대폭적으로 뭐 배로 올렸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5배, 6배 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서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점에서 제로베이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충해서 아까 대표적으로 화랑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경주시에서 조직을 만들고 해서 지금 경주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 민간에 맡기든지 다른 식의 꼭히 민간하고 충돌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 이 취지는 알겠는데 아까 화랑마을을 말씀하셨으니까 화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안으로 말씀하신다고. 당장 답변 드리기는 지금 못한데 뭔가 지금 이 시가 너무 과욕을 부리고 굳이 안 해도 될 민간이 해야 될 부분과 공공이 해야 될 부분, 공익을 추구해야 될 부분 이걸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민간 영역 부분까지 한다는데 그 점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구체적으로 한번 또 그것은 화랑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뭐 컨벤션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될지는 또 다시 검토가 한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에 아주 달인분들이 쭉 우리 행정을 좀 해왔는데 행정에 달인 아닌 사람들이 좀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겠느냐. 어떤 갖춰진 어떤 사고 이런 데 좀 탈피해서 좀 거꾸로 보는 이런 행정 이런 것도 한번 하고 그래서 민주도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좋다는 그 점에서 자꾸 이제 민간을 좀 앞세우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고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으면 뭐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좀 큰 현안 중에 하나 있는데 경주에 경주경찰서가 네. 어쨌든 신당으로 경주시에서는 가는 걸로 고시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또 도심이나 또는 다른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굳이 경찰서를 새 걸로 지어갈 필요가 있냐 뭐 다른 건물을 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도심도 살고 또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경주역 행정복합 도시도 타운도 오히려 좀 힘을 받을 텐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경주의 하반기 좀 뜨거웠던 현안 하나를 사실 침묵으로 지나간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찰서 이전 행정. 이미 경찰서 이전은 이미 뭐 결정된 부분이고 또 경찰서 말고도 이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우체국이 이제 좀 옛날하고 좀 다르게 물류 중심의 이런 우체국 되고 있으니까 물류 단지를 우체국의 이전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서경유역이라든가 신경유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새로 조금 지난번에 있던 논란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잘 디자인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이미 뭐 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잘 되도록 또 우리 외곽도 또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되고 그 경찰서가 그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역 상권의 활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매우 중요하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 그 당의 시의원이나 시의원분들은 이 고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작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야기 있겠지만은 그 경찰서가 그 지역 상권에 뭐 절대적으로 이제 옮겨갔을 때 그 지역의 상권이 뭐 대단한 그 상권이 뭐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중심 상권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경찰서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방해위원장으로서의 확정적인 발표 그 준하경 시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왔는 그거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전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이면 또 모르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시장이 저와 같이 협력을 해서 경주 발전 시켜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런 어떤 그 의사 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6개월이 흘렸지만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경주시가 정부 여당과 같이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신년사에서도 그 점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뭐 야당 시장으로서 경주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고 시장은 여야를 우리 경주 시민들도 여야 관계없이 다 같이 이끌어 안아야 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좀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전화 통화 당선 초기에 당선 선거 끝나고 나자 그냥 앞으로 뭐 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냥 덕담은 그냥 간단한 매우 간단한 거.
예, 매우 간단한 그리고 한 번도 준하경 시장을 만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시간이 그러면 지금 30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이제 돼야 되고 이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이제 선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걸림돌은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제일 걸림돌이죠. 예산은 얼마나 그건 잘 모르죠. 예. 일단은 그에 대해서 용역이든지 뭐든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시대 변화와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죠. 예. 정책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되고 그러한 에너지 정책 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높여가야 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50년, 60년 장기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해서 경주시가 세수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족되는 그것은 당연히 요청해야 되죠. 지금 제가 이야기한 혁신 도시라든지 국가 혁신 에너지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은 경주가 손해 보는 것을 이거 해다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힘든 것을 떠안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가 해결해 줘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경주시하고 우리가 같이 이 손을 잡고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일들이 시에서 출발해서 도로 가고 도에서 우리 민주당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가 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 모든 어떤 지금 경주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저랑 같이 풀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 쉽게 이야기하면 탈원전 정책, 그거 하자마자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경주시장이 반박하고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바로 반박하고 이런 정세에서 정부가 어디 좋게 보겠습니까? 예.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정치적인 어떤 이런 공격들이 많아요. 예컨대 탈원전 하면은 전기요금 폭등 이래가지고 프랭카드 막 붙입니다. 그거 다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한 10% 뭐 얼마 오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저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너무 경제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너무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러니까 중요하지 문제까지 공격을 받으니까 소비 심리가 소비와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게 7, 80%를 차지하는데 소비 투자가 오히려 안 되도록 정치인들이 막고 있다는 거지.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선진국 경제 3만 불 이상 이런 경제 시대로 가면은 당연히 구조조정 돼야 되고 양극화가 지금 심한 거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어떤 정권과 관계없이 이것을 경제에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너무 정치적인 공격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오히려 소비 심리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도움이 될 건가 이익이 될 건가 이런 실용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념적으로 색깔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경주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실용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전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이 현실적인 문제, 지역이 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추진해야 될 그 부분은 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장기적인 문제하고 또 단기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경주 경실린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를 해왔거나 항상 새로운 걸 해왔거나 경주 지역 혁신 협의회를 맡았거나 또 계속 제가 해오면서 계속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새로운 일을 계속 해왔지 남이 한 일을 받아서 한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진취적이고 뭐 진보적이고 또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네. 그거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소속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뭐 또 도왔던 부분이고. 근데 그때 당시 정정국 전 의원이 한 얘기가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사람이 더욱더 경주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양반은 떨어질 것 공천 안바닥에 떨어질 것 분명한데 이거 저라면 인생에 막 엄청난 그 힘들 건데 최소한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좀 나왔지 뭐 그때는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고 네. 그냥 그 어떤 인간적인 차원 또뭐 실용적인 차원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나한테 훨씬 더 유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왔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이제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